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4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한 7,241억 달러로 예측치를 0.1%포인트 상회했고 3월의 증가율은 기존 1.5%에서 1.7%로 상향 수정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 증가했는데 외식업과 비대면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이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4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로 각각 예측치보다 0.7%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조금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경계 속 고금리 환경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공급 충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잠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이에 따라 2010년대보다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실질 금리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미 연준의 목표인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미 연준이 대규모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제로 금리 또는 그에 가까운 환경이 근시일 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발표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활용해서 세일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일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18,000개 이상을 사우디 국부펀드의 현지 기업인 휴메인에 팔기로 한 것에 이어서 전일엔 아랍에미리트에 10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칩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기술 기업들의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잃게 되는 중국 수요를 중동 수요를 통해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S&P 500 이익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4.5%를 넘어서면서 높아진 국채 금리가 증시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채 매도세는 무역 긴장 완화에 따른 안도감에 안전자산 대신 주식 등 위험자산을 사려는 움직임의 일환이지만 월가에서는 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4월의 저점을 지나며 이미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AI가 다시 증시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당분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중 간의 긴장감이 많이 완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관세 리스크는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또 어제 미국 의회에서 감세 방안이 통과가 되면서 채권 금리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소매 판매 지표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는 견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현재 미국 시장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성공하는 매매의 맥을 짚어주시는 맥대장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맥 차트 개발자
네,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맥차트 개발자 맥 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우리는요, 항상 매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천천히 가는 걸로 해서 우리 해선하는 모든 우리 그 투자 인구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즉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또 오늘 아낌없이 노하우를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 1시간 동안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또 맥대장 마스터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많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이후에도 맥대장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노하우가 무엇이고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선거래일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PPI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또 소매 판매 지표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지표들은 좋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도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27% 정도 하락 중인 약 보합권인 21,330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정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PPI와 소매 판매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가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용어는 좀 피하자고요. 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지표예요. 결과는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가가 생각보다는 덜 올랐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은 줄었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소매 판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물건을 샀느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상보다 작게 사고 있어요, 현재 지금. 네. 예,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소비가 줄고 있네.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9시 40분에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시장 반응 어떻게 보냐면 파월 의장이 우리는 아직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는 좀 금리 인하가 안 되겠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나오는 거고요. 네, 네. 그럼 주식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주저하고 사기를 망설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이게 그 고점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오늘 현재 지금 상태에서 매수로 갈지 매도로 갈지 이 상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 상태에서는 조금은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 CPI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예, 그렇죠, 또 오늘 그렇죠. PPI도 시장 예측치를 지금 하회를 했는데 예. 이러한 경제지표 발표는 일시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낮게 나와서 우리가 이게 그 공장에서 나가는 물건이 좀 싸졌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안 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얘가 엇갈리는 거거든요. 고물가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약간의 공장 단가가 내렸다 해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즉각 반응하냐?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항상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기본적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은 그 내용이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적으로 기술적 지표를 보고 이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지 기본적 분석으로 오늘 급락하겠네, 급등하겠네 이런 의미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항상 또 경제 지표에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 분석은 참고만 하되 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과 타점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나스닥 선물 어떻게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MACD와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와 관망 사인을 동시에 드셨네요. 어렵죠? 네네. 이게 여러분들이 네.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예. 지금 현재 저항과 돌파 사이에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스닥을 22,500까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여기 얘기했을 때는 2만까지는 간다라고 대부분 얘기했지만 저는 2만 500 돌파하게 되면 2만 5,100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지표 발표와 함께 오늘 가장 중요한 라인인 21,350 라인에서 현재 차트장을 올려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일봉상 우리가 차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기 보시면 현재 검정선이 있는 부분이 오늘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작과 끝에 결론을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위에 있으면 오늘 매수로 가지만 아래에 있으면 매도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 그래서 잠깐 여기 60분 보게 되면요. 위에 저항선에서 돌파를 못하고 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60분 봉에서. 그죠?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매도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240분봉과 120분봉에서 보면은 저점 자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점 자리에.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 우위가 당연히 유력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21,000 350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금일 21,350 라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항을 받게 되면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어디입니까? 여기 21,160 라인에서 다시 힘을 척추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보실 때 21,350 돌파 여부와 저항이든지 돌파 이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현 상태에서는 일단은 중립. 그래서 제가 편말을 관망하고 매수 2개를 드렸는데 네. 저점했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 매수는 아니고 관망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현재 저항대에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매도도 가능한 자리가 21,350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21,350 돌파 직전까지는 어디입니까?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21,330에서 340 라인, 350까지에서는 매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대신에 마디마디 끊어서 수익을 내셔야지 이걸 내가 하단에 21,160 얘기했으니 거기까지 보겠다 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네. 현재는 관망하는 게 좋겠고 21,330에서 21,350포인트 선에서는 매도가 유리하겠고 당연하죠. 그렇죠. 네, 만약 21,3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네. 내려가서 21,160 21,160포인트 그렇죠. 선에서 지지를 예. 받고 반등할 다시 것이기 매수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렇다면 매수와 매도 타점을 다 주셨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네.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차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차트 공부를 좀 하셔야 하고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저희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질문 항상 제가 착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나스닥 선물 21,3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돌파를 한다라는 가정하에는 일단 매도가 괜찮을 것 같고 21,330이나 21,350포인트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주셨고요. 또 매수 같은 경우에는 21,160포인트 선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관망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타점을 잘 주시는 우리의 맥대장 마스터님이신데 마스터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타점을 잘 잡아주셨는데 네. 그때 지난주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일봉을 보면서 네, 진폭을 그렇죠.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21,350이랑 21,160은 그 진폭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진폭 안에 들어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 봤을 때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예, 항상 우리는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일봉상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봉을 보지 않고 매매를 분봉이라든지 틱봉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손실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1,350 라인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대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선이 그냥 저항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지표 나도 마찬가지지만 지지선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위에 있게 되면 뭡니까? 지지선. 아래에서 올라오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노란 선으로 그려놨는데 이 부분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봉상에서 추세선이 상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나스닥 현재 일봉상에서 봤을 때 밀린다고 그러면 시장적으로 25,000까지도 밀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폭은. 그래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왜 21,160을 얘기했냐? 네.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단중기로 봤을 때 오늘 내일까지는 이 240분봉에서 중심선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폭을 오늘 운수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지지와 저항선을 잡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지선이 누웠냐, 가파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 240분봉에서 이 중심선이 우상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상방이 각도가 높게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게 되면 살짝 이탈하더라도 다시 최소한 반등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240분봉을 통해서 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단기 갖고 우리가 약간 오늘로 본다 그러면 약간 중위로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길게가 아니고 오늘 하루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오늘 진폭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오늘 21,350포인트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네, 그렇죠. 돌파하면 매도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돌파하면 매수죠. 돌파하면 매수인 건가요? 돌파 전면 매도고 왜냐하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이 선 하나가 네. 지지와 저항을 같이 잡는다 그랬죠. 네. 그러면 돌파를 못하면 당연히 내려 꽂아야죠. 돌파를 못한다면 매도로 매도죠. 그렇죠. 하는 그래서 거고. 21,350 돌파 못한다 그러면 오늘은 매도 전략으로 해서 21,160까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만약에 네. 돌파가 나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거나,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봉상에 보게 되면 저항대가 이제 없습니다. 저항대가. 우리 일반적인 그 차트를 봤을 때는 어떤 뭐 이게 그 뭐라 하죠? 뭐 과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적으로 맥차트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갈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맥차트 기준으로 해서는. 아, 예. 네. 차- 그러면 예. 돌파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 그렇죠.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1,350포인트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타점이 이제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돌파를 못 한다면 매도의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내려온다면 21,160포인트 선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160포인트 선에서도 매수하는 전략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과 함께 구체적인 또 타점을 잘 짚어주시는 맥대장 마스터님이신데요. 맥대장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고 러우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현재 크루드 오일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4% 넘게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9시 30분경 발표가 된 미국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이자 하락세가 둔화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10시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2.58% 정도 하락 중인 61.5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4개의 지표들 RSI와 스토캐스틱, MACD, ROC 이렇게 총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일봉으로 봤을 때 매수가 유리하다 그렇게 보신 건가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구간이 나온 거죠. 우리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지표, 뭐 경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내용은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시장적으로 다 녹아 있다. 제대로 된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모든 부분이 다 보이게 됐습니다. 네. 그건 제가 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나왔을 때 차트를 6분할을 하셔라. 이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6분의 중요한 이유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선이 딱 2개 딱 보이는데 위에 빨간 선과 노란 선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일봉의 의미 있는 지지선과 최소한 60분과 120분봉하고 240분봉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하단에 볼린저 밴드 하단이
올라오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40분봉에서 볼벤 하단 자리와 일봉상에서의 세력선과의 맞닿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 정확하게 현재 어떻습니까? 동시에 맞아져 있죠. 이 구간하고요. 이 구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뭐냐면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차트를 항상 유심히 봐야 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오늘 지표가 나기 때문에 매도해야 돼, 매수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인지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 급락이 나온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오일에 의미 있는 지선은 뭡니까? 여기 있는 까만 선의 기준선. 이 부분이 몇이에요? 63.10달러가 되겠죠. 좀 전에 네. 나스닥은 21,350이었지만 오일 같은 경우에는 63달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하회하고 저항으로 맞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표를 보기 전에도 얘가 오늘 이 검정 지선, 마법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항 맞으면은 당연히 밀리겠구나라고 우리가 시장을 미리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 맞았는데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내릴 만큼 내렸고요. 조정폭도 왔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의 동시에 지지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봉상의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우상방을 가르치고 있죠. 우상방을. 그래서 우리가 현 구간에서 지금 자리에서 나 매도할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로 들어간다면 원래 좋은 가격은 현재 봐보게 되면 60.70달러 되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오겠냐?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타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60분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보게 되면 잠깐만요. 네. 예, 60.50, 50 위에서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지금 추세가 상방이니 현 구간 볼펜 하단이 차차 오고 있네요. 지금 보면 오고 있어요. 예, 오고 있어요. 61.20 정도 라인. 그리고 추가 타점 잡는다 그러면 60.97 정도 되는데 61달러를 밀리면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수익을 나와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점이 총 3개인가요? 맞선이 60.50, 60.97. 아니 가지고 네. 거의 가장 좋은 자리에 온다 그러면 네. 60.50달러 오면 좋지요. 기다렸다가 그래서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되고 조금 나는 보수적으로 해볼 거야 한다면 60.50 라인에서 매수를 잡고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겠죠. 네. 그런데 네. 60.50까지 밀리지가 않는다면 60.97이나 네, 그렇죠. 61.20선에서 좀 빨리 수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그 선에서 네, 그렇죠. 네, 매수로 대응해 보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마찬가지로 오늘 63달러가 고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이 돌파 여부 또 저항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3달러 부분에서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추이를 봐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달러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하락할 만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요. 타점 같은 경우에는 61.20이나 60.97 그리고 60.50달러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금 선물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으로 올라가자 5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3시경에는 3,123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후에 우상향을 하면서 현재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안전자산의 수요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23분경에는 3,21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0.58% 정도 상승 중인 3,20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금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드셨습니다. 네, 금 선물은 왜 관망일까요? 현재 구간이 오늘의 중요한 자리인 3,205달러 부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가 나올지 아닐지를 보셔야 될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점인 3,205달러에서 현재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지지 나온다 한다면 오늘 반등은 크게 나올 자료도 됩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체크를 하게 되면 항상 여기 검정선에 선을 긋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잠깐 분봉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라인이 보일 겁니다. 검정선 직선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자리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 여부와 그다음에 지지 여부 그리고 얘가 다시 밀렸을 때 저항으로 잡힌다면 다시 또 하방으로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시가 시작이 낮았기 때문에 얘가 급등이 났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올라오면서 이 그 기준점 3,205달러 선이 저항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가 나올 것인지 테스트한 현재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저항으로 잡혀서 밀린다 한다면 오늘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매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망이고요. 이 부분이 3,205달러에서 오늘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안 그러면 저항대로 잡힌다 한다면 매도, 지지로 올라간다 한다면 매수로 가는데 매수로 간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돌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지금. 그죠? 한다면 어디입니까? 3,240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매도로 돌아선다면 오늘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의하시면서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3,205달러 선이 돌파가 되고 또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하면서 잘 살펴봐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검정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 검정선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검정 지수는 오늘의 시가를 알리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검정선의 의미는 시장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 하루의 평균 가격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네. 이 가격은 뭐냐면 하루의 기준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 자리를 지켜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이 선과 멀어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지려고 반등이라든지 조정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선과 이익이 크게 시가 시작한다 한다면 그 부분까지는 매수 내지는
매도가 가능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셔서 마법선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마법선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마법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이 마법선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해선인 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일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려줄 생각에 매일 방법부터 해가지고 매매하는 방식 그리고 습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도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 경험해봤고 많은 돈도 잃어봤기 때문에 제 말을 조금 좀 귀 기울여가지고 제가 얘기한 이야기들을 메모해가지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나만의 성공하는 매매 기법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맥대장 마스터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항생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과 관련된 전략 마스터님께 여쭤볼까 하는데 마스터님의 이 맥차트는 또 어디에서든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항생에 지금 대입했을 때 항생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요거 한번 들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매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지금 같은 얘기 반복으로 할게요. 제가 반복을 뭐 한다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랬죠? 마법선 아래에 있으면은 뭐다? 일단은 매도를 생각을 하셔라.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면 저항을 맞고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기준점이다. 그래서 현재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세력선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조정 자체가 22,700선도 하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22,700선에서 만나는 선 자리가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240분봉에서 볼벤 하단 자리가 우로 올라오고 있는 우상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볼벤 하단 자리에가 22,700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22,700선입니다. 이 라인이.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22,700까지 이렇게 매도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상적으로 우리가 하루의 진폭을 보라고 했죠. 한 번의 진폭. 그러면 오늘 항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가 시작부터 해서 23,470 라인에서 얼마? 22,680, 22,700선까지는 오늘의 진폭 구간이다. 진폭 구간.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시가대에 이 부분을 체크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매도를 해가지고 조금은 길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나왔었다. 먼저 봤다 한다면 네. 그래서
27,000선 정도까지는 밀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어떠한 여기 그 지지 라인이 나온다면 120부분 정도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약간은 불안한 자리가 된다.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일봉상의 지지 라인이 없다. 이 중간에. 진폭은 큰데 이 중간에 어떠한 지지선이 없어요. 심적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도로 보되 어디까지? 21,700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도 들어가 있는 분들 한다면 여기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 수익 실현 구간은 뭐다? 23,020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좀 긴 전략. 우리가 일봉을 보면서 120분봉과 240분봉을 보면서 전략을 짜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단기 전략으로 단타라든지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낼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돼요? 60분 추세를 보고 우리가 240대봉과 5분봉에서 일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로 들어가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현 구간은 매도 구간, 그리고 볼벤이 아래로 캔들이 빠졌기 때문에 매도가 가속화될 수가 있다. 매도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60분봉에서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추세를 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맥차트에는 이 보라색 추세선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저항대 작용을 하기 때문에 23,330에서는 뭐다? 매도 지속으로 본다. 언제? 5분봉과 틱봉에서 볼벤 상단까지 올라오면 우리는 여기서는 자신 있게 매도를 쳐나가면 전혀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23,350 라인, 그죠? 여기 추세가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추세가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전환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후에 중심선과 세력선이 꺾이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여기에 마법선 돌파 여부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오늘의 기준점 23,470 라인까지는 우리가 매수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돌파가 안 나오면 다시 한번 매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현재 5분과 틱봉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왜 나오냐면 반발 매수세라고 그러죠. 기술적 반등. 네. 많이 내렸으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우리 일반적인 개인분들이 사고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현 구간에서는 매도 지속이다. 왜? 하방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선 현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볼 것인지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타 대응한다 그러면 마디마디 끊어가지고 우리가 타점이 올 때마다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진입하면 반대로 가면 조마조마한 적 많이 없던가요? 불안하시죠? 예.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요, 조금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이러한 지표가 나올 때 움직임 변동성이 클 때 같은 경우에는요, 마디마디 끊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빠르게 수익 내고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예. 네, 일봉을 통해서 진폭을 보고 또 마법선 위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60분봉과 120분봉, 240분봉을 통해서 추세를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5분봉과 틱봉을 통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도가 더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나스닥 선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단은 23,300
21,350포인트가 중요하다. 21,350포인트죠. 이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번 다시 봤을 때 역시나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복잡하니까 그죠? 여기 60분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매매를 할 때 보면 볼벤 하단 매수, 그죠? 하단 매수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벤 상단에 제가 매도를 드립니다. 매도를.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볼벤이 올라오고 있어요. 볼벤이 우상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뭡니까? 21,350 라인까지는 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고 여기에서 저항 잡히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21,160까지는 언제든지 밀 수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잠깐의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 내기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23,350 라인에서 뭐합니까? 매도가 더 사실은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틱봉과 분봉에서 볼벤을 돌리고 있고 60분 추세선이 상방으로 바뀌었으니 볼벤 하단에서는 매수가 현재는 유리하죠. 어디까지? 21,350까지. 저항 잡히면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도가 하는 자리고요. 현 시점에서는 볼벤 하단에서는 매수는 유효하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진폭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30틱, 50틱 수익 내기는 절대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타점을 한다면 21,270 70 라인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 매도는 21,350 라인이다. 대신에 빠르게 수익을 청산을 하셔라. 마디마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30틱만 딱 끊어서 매매를 해도 그냥 20만 원은 나오는 자리가 된다. 욕심내지 마시라. 그죠?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 지금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파란색도 있고 또 네. 분홍색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의미하는 건 각각 뭔가요? 양봉에 네. 화살표와 원이 있고요. 네, 음봉에 화살표와 원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보조지표를 쓰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하단에다가 이렇게 뭐 보조지표 그려놓고 뭐 RSI니 뭐 MACD니 스토캐스팅이 가지고 아래다가 선들이 막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걸 제가 우리 세력들의 추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검색으로 만들어서 이걸 제가 신호로 표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살표와 원, 음봉의 화살표와 원과 양봉의 화살표와 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던 그 보조지표들을 맥차트에서는 이렇게 신호로 표출해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나스닥 선물 21,350포인트를 변곡점으로 제시한 이유를 맥차트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맥차트를 이해하신다면 거시적으로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갈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또 전략과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스스로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맥차트에 대한 노하우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추세는 살아있고 60분봉상은 매수이지만 오늘의 변곡점인 기준선 21,350포인트 지지저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21,350포인트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이탈한다면 21,160 라인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기준선인 63.10달러에서 저항을 맞고 급락이 나왔지만 현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고 추세선도 우상향하고 있으니 매수가 유리하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고점은 63달러로 보이니 부근에 도달하면 입절 후에 관망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기준점인 3,205달러, 지지 저항을 테스트하는 중인데 돌파한다면 3,240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하니 매수하는 전략 주셨고요. 저항에 부딪힌다면 오늘 저점을 경신할 수도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